테슬라 주가는 오늘이 제일 싸다. 멀어지는 200슬라에도 3월 서학개미 또 슬라. 한 달 가까이 $200 부근에서 박스권에 갇혀있던 테슬라 주가가 하락 반전을 시작했다. 올 들어서만 2배 가까이 뛰었던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며 $170 선까지 내려앉은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3월 들어 서학개미들의 원픽 자리를 불과 한 달 만에 털어냈다. 지난달 AI 테마주, 차익 실현 등의 이유로 잠시 한눈을 팔았던 테슬라미 돌아온 것이다. 테슬라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잘 알려진 돈나무 언니까지 추가 매수를 하면서 현재 타이밍이 향후 다가올 상승장에 앞선 저가 매수 타이밍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3월 들어서만 $6,931만 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했다. 전체 해외 주식 종목과 주가 상장 펀드 중 1위에 해당한다. 지난달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열풍에 힘입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1, 2위 자리를 내줬지만 불과 한 달 만에 1위 자리를 테슬라가 되찾은 것이다. 지난 1월 테슬라는 해외 주식 종목별 순매수액 1위 자리에 올랐었다. 2월 테슬라는 200슬라 고지에 올랐던 만큼 서학개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순매 도세를 기록, 순매수액 상위 50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주목할 지점은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가가 하락 반전을 본격화한 시점에 다시 순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3월에만 테슬라 주가는 15.9%가 떨어졌다. 7거래일 중 3일만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200슬라를 넘어 300슬라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었지만 기대했던 반값 신차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런 반구도 없었던 것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우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중국에서의 판매량 부진과 차량 판매 가격 추가 인하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 등 안전 문제에 대해 미 연방교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 발언도 테슬라 주가엔 분명한 악영향을 끼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월 차익 실현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한 지금 시점이 테슬라를 저가 매수할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시적 조정 국면일 뿐 테슬라 주가가 곧 반등을 시작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서학개미들이 이달 사모은 종목에서도 테슬라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드러난다. 해외 주식 순매수액 4위에 디렉션 데일리 테슬라불 1.5x 시어즈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향후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데 1.5배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대표적인 상장 지수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와 아크 차세대 인터넷 ETF로 8일 종가 기준 $1,260만 넘는 테슬라 주식을 69,329주 사들였다. 우드는 미국 월가에서 대표적인 테슬라 낙관론자로 꼽힌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다만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로 알려졌던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도 최선호 종목으로 테슬라 대신 페라리를 선택했다. 그는 테슬라의 매수 기회가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지나갔다며 테슬라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상승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번스타인은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자사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15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신 못 차리겠네. 리비안, 또다시 주가 폭락. 최근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또다시 악재를 만났다. 이번엔 전환사채 발행 계획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CNBC는 리비안이 $13억 어치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리비안은 개발을 중단한 R2 시리즈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발생을 결정했다. R2 시리즈는 현재 리비안이 생산하는 대형 전기차인 R1 시리즈보다 크기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라인업이다. 구체적으로 대형 픽업 R1T와 대형 SUV R1S가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다. 야후 파이낸스는 8일 리비안의 주가가 $2.49 하락한 $14.64라고 보도했다. 리비안은 이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오는 2026년에 R2 시리즈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도 자금 말라가. 갈 길 먼 생산 안정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지난해 반도체 수급 문제에 이어 보유 현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공장 가동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후발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이제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공장을 가동하고 계획대로 판매량을 늘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로 인해 보유 현금이 줄어들고 추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최근 스타트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루시드도 작년 4분기 매출 2억 5,770만 달러는 월가 예상치에 못 미쳤고 올해 생산 목표도 시장 예상치 2만 115대를 밑도는 1만에서 1만 4천 대에 그쳤다. 루시드의 차량 판매 예약 대수는 지난해 6월 3만 7천 대에서 12월 말 2만 8천 대로 줄었다. 루시드 최고 경영자 피터 롤린스는 지난해 우리의 목표가 생산 측면의 병목 현상 해결이었다면 지금은 판매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 환경은 이들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상장하던 2020에서 2021년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상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풀린 돈으로 유동성이 넘치던 당시에는 자동차 산업을 바꾸겠다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차량 생산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들 업체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루시드는 최근 지분 매각을 통해 15억 달러를 확보, 지난해 말 기준 총 17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이 있고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까지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두 중국판 챗GPT 출시 위해 24시간 작업 중. 중국 바이두가 챗GPT와 비슷한 어니봇을 예정에 맞춰 출시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두가 오는 16일로 예고한 어니봇 출시를 앞두고 수백 명이 매달려 24시간 내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 챗봇 개발에 강력한 컴퓨팅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고성능 칩 봉쇄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영진은 자율주행기술연구부서 등에서 칩을 빌리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두는 지난달 어니봇을 자사 검색 엔진에 탑재해 16일부터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소림사를 비롯해 중국 내 400개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이 사용 예약을 해둔 상태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두가 AI 챗봇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바드를 시연하다 오답을 내놓아 주가가 폭락한 구글과 비슷한 운명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두는 현재 챗봇이 여러 의미를 나타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자연스러운 언어를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이두는 챗봇의 답변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인력을 고용했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단계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또 이번 주 들어선 엔지니어와 제품 관리자들이 사용자 요청에 빨리 응답하고 검색 결과를 요약하는 등의 기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부족한 데 따라 일부 직원들은 어니봇이 사용자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으며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회사 주식을 파는 직원도 나오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 국내 넘어 해외 시장 접수 시동. 자국 시장을 접수한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도 시동을 걸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지원하는 비아디를 필두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난 2년간 최소 16개국에서 10종이 넘는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다. 전기차 수출을 시작한 중국 업체는 미국에 상장한 니오와 샤오펑 모터스, 중국의 롤스로이스로 알려진 훔치 등이다. 훔치는 군사 퍼레이드에서 정부 인사들이 타고 등장하는 차로도 잘 알려진 브랜드다. 특히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 세계 2위를 차지한 비아디는 올해 수출량 증가에 대비해 2척 이상의 자동차 운반선을 발주했다. 비아디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벨기에 등에서 더 많은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장 조사업체 피치솔루션즈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15%까지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점유율은 5%였다.
중국 브랜드의 강점은 저렴한 가격 대비 최신 기능이 탑재된 점과 빠른 생산에 있다. 중국 업체는 급증하는 국내 전기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신 기능을 갖춘 모델 생산에 나서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출고가 빠른 점도 브랜드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독일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비아디 판매를 담당하는 안드레아스 크닙은 비아디 전기차는 레디메이드로 주문 즉시 출고가 이뤄지지만 유럽 브랜드 전기차는 고객 인도까지 통상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비아디 차량을 판매하는 유럽 최대 자동차 대리점 중 하나인 헤딘 모빌리티 그룹도 비아디 선택 이후로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대량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매자들도 가격과 빠른 출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비아디 아토 3을 구매한 에디 플로퍼트 씨는 테슬라 모델 3도 고민했지만 모델 3은 출고까지 8개월이 걸리는 반면 비아디는 출고가 빠르고 가격도 약 23,000달러 더 저렴했다며 금액 대비 차의 성능도 좋다고 평가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근교에 사는 시에테르 다이폰 씨도 폭스바겐, 테슬라, 훔치, 니오 브랜드를 놓고 고민하다 가격을 이유로 니오를 선택했다. 다이폰 씨가 구매한 니오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ES8은 비슷한 사양의 테슬라 모델 X와 비교해 가격이 3분의 2 수준이다. 다만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수출이 마냥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지 제조업체도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내는 데다 서방과 중국의 정치적 긴장 관계로 인해 중국 기업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보다 전기차 점유율이 낮은 미국 진출은 더 난항이 예상된다. 2025년부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니오 외에 미국 시장 진출을 발표한 업체는 없다.